저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60이죠. 시장에서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자랑스러웠던 시절 얘기입니다. 28살, 준호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집에 있던 돈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리고 사업이 실패하자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뱃속에는 둘째 민호가 있었어요.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두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시작한 게 바느질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어릴 때 가르쳐 주신 손재주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동네 아주머니들 옷 수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죠. 민호를 등에 업고 준호 손을 잡고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아줌마, 바지 기장 줄여주세요. 치마 허리 좀 줄여주세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복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옛날부터 한복 짓는 걸 좋아했거든요. 어머니가 정희야, 너는 손끝이 야물다고 하셨던 기억이 났죠.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보증금은 겨우 마련했는데 월세는 정말 빠듯했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전등도 못 켜고 촛불 켜놓고 바느질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놓았죠.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날 때도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준호가 칭얼거리면 라면이라도 끓여줬습니다. 저는 국물만 마셨어요. 면은 아이들 몫이었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요. 한복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생활한복부터였죠. 동네 할머니들이 입으실 편한 한복들이었어요. 박 사장 솜씨가 좋다더라.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밤에는 아이들 재우고 혼자 바느질했어요. 때로는 새벽 3시까지 일했죠. 눈이 아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그 생각만으로 견뎠습니다. 준호와 민호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옷을 못 입혀줘서 미안했죠. 하지만 공부만큼은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과외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한복집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마련했죠. 엄마 덕분에 대학 다닐 수 있어요. 준호가 고맙다고 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죠. 두 아들 모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컸으니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일손을 놓을 수는 없었죠. 한복집은 저의 삶 자체가 됐거든요. 여기서 두 아들을 키웠고 여기서 제 인생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준호는 32살이 됐어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죠. 민호도 29에 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졌고요. 겉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아들들이었어요. 저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준호는 대기업 과장이에요. 민호는 공무원이고요. 시장 상인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죠. 박 사장 아들들 정말 잘 됐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들이 집에 올 때마다 어딘지 불편해 보였어요. 특히 시장에 오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엄마,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해요. 라며 서둘러 가곤 했죠.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준호 회사 동료가 한복을 맞추러 왔어요. 과장님 어머니가 여기서 한복집 하신다고 해서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머님이 한복집 하신다는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죠. 왜 준호가 제 일에 대해 말을 안 했을까요? 부끄러운 일인가 싶어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민호도 비슷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우리 엄마는 사업해요 라고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복집이라는 말은 안 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복집이 부끄러운 건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말이에요. 한복은 우리 전통 의상이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왜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준호가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였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기뻤죠. 드디어 며느리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준호 표정이 좀 어둡더라고요. 상대방 집은 어떤 분들이니? 물어봤더니 망설이더라고요. 그냥 괜찮은 집안이에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준호가 또 왔어요. 그때 좀 진지한 표정이었죠. 엄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가 하시는 일, 좀 그만두실 생각 없으세요? 갑자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좀 촌스럽잖아요. 촌스럽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촌스럽다니요. 이 한복집으로 준호를 대학 보냈고, 지금 직장도 다닐 수 있게 해줬는데 말이에요. 준호야, 엄마가 이 일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니?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 맞지 않잖아요. 그냥 좀 쉬세요. 쉬라는 게 아니라, 그만두라는 얘기였어요. 제 평생의 일을 그만두라는 거였죠. 왜 하필 결혼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상대방 집에서 뭐라고 했니? 물어봤더니 준호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상대방 집안에서 뭔가 말이 있었을 거예요. 시장 상인을 좋지 않게 본다는 뜻이었죠. 그럼 엄마는 뭘 하고 살라고 하니? 그냥 편히 지내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용돈이라니요. 제가 번 돈으로 준호를 키웠는데 이제 용돈을 받으며 살라고 하다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했어요. 한복집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저는 정직하게 일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말이에요. 준호가 한복집을 정리하라고 한 후에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단골 손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김 여사는 특별한 손님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오시는 분이었죠. 처음 오셨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뭔가 품격이 있으셨거든요. 사장님, 한복 한 벌 맞추고 싶어요. 제 며느리 결혼식 때 입을 거예요.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됐죠. 김 여사는 제 한복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셨어요. 이거 정말 솜씨가 좋네요. 요즘 이렇게 정성스럽게 짓는 분이 별로 없어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죠. 특히 한복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같아 보여서 더 그랬어요. 김 여사는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원단부터 시작해서 바느질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보셨죠. 여기 솔기는 좀 더 곱게 처리해 주시고 치마 폭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세세한 걸 따지는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여사가 제 실력을 인정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면서 자식들까지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어떻게 제 사정을 아셨는지 물어보니 시장에서 소문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아드님 다 좋은데 취직했다면서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했죠.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김 여사의 한복이 완성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봐도 예술품 같았거든요. 색깔 조합부터 시작해서 바느질까지 완벽했죠. 김 여사도 무척 만족해 하셨어요. 사장님, 이거 입고 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정말 고급스럽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며칠 후에 김 여사가 다시 오셨어요. 사장님, 지난번 한복 입고 갔더니 모든 사람이 칭찬하더라고요. 어디서 맞췄냐고 물어보길래 여기 주소도 알려줬어요. 정말 기뻤죠. 제 솜씨를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특히 김 여사 같은 분이 칭찬해 주시니까 더 그랬고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아드님 중에 결혼 준비하는 분 있으세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 딸이 좋은 신랑감을 찾고 있어서요. 준호 얘기를 했죠. 대기업 다니고 성실한 아이라고요. 김 여사가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한번 만나보라고 해봐요. 좋은 인연이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 설마 정말로 인연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김 여사도 그냥 친근하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았고요. 하지만 며칠 후에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소개팅 하나 잡혔어요. 괜찮은 집 딸이래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김 여사가 소개해 주신 게 맞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 한복집 단골 손님이 준호를 소개해 주다니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 여사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 어머니가 누구시래? 김영희 여사님이래요. 김 여사의 성함을 정확히는 몰랐었는데 김영희 여사셨네요. 소개팅이 잘 됐나 봐요. 준호가 며칠 후에 또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도 한복집에 오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저도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김 여사가 바로 준호의 장모가 될 분이라는 걸 말이죠. 준호의 소개팅이 잘 풀린 모양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준호가 집에 와서는 엄마, 결혼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죠. 드디어 며느리를 볼 수 있다니까요. 상견례 언제 할 거니? 다음 주 토요일이요.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호텔이라니 좀 부담스러웠지만 상대방 집에서 정한 거라면 따라야죠. 상견례 전날 밤에 뭘 입을지 고민했어요. 제일 좋은 한복을 입고 가려고 했는데 준호가 말리더라고요. 엄마, 한복 말고 양장 입으세요. 왜? 한복이 더 단정하잖아. 그냥 양장이 나을 것 같아요. 이상했지만 아들 말을 들었어요.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갔죠. 호텔 레스토랑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좀 긴장됐어요. 상대방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점잖아 보이셨고, 어머니는, 김영희 여사님이네요. 한복집 단골 손님인 김 여사였어요. 어머, 사장님. 김 여사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죠. 제 단골 손님이 사돈이 되다니요.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서로 아는 사이니까 어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김 여사도 이렇게 인연이 되네요 라며 웃으셨고요. 하지만 상견례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상대방 아버지가 자신의 직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기업 임원을 하셨다고 하시면서요. 김 여사도 저희는 강남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 차례가 됐어요.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상대방 아버지가 물어보시길래 대답하려고 했는데 준호가 먼저 끼어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지내세요. 뭔 소리예요? 저는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요즘 여성들도 사회생활 많이 하시던데. 상대방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더 당황스러웠어요. 준호는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를 한복집에서 계속 만났는데 집에서만 지낸다니요. 뭔가 어색한 상황이었죠. 그때 상대방 아버지가 또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준호 어머님, 혹시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녀 교육을 정말 잘 시키셨던데. 칭찬이었지만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저는 그냥 망설이고 있는데 김 여사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시장에서 한복집 하세요. 정말 실력이 좋으시거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상대방 아버지 표정이 변하시더라고요. 아, 시장에서. 뭔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준호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게 예전 얘기고요.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말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복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상대방 부모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시더라고요. 뭔가 실망한 것 같은 표정들이었어요. 특히 상대방 아버지가 시장 상인이시군요. 라고 하실 때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시장 상인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저는 정직하게 일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김 여사가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셨어요. 어머님 한복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제가 맞춰 입은 한복 보면. 하지만 상대방 아버지가 말을 끊으셨어요.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시장 상인은 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였고요. 준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제 아들이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다니요. 상대방 앞에서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날 상견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상대방 부모님은 내내 불편해하셨고 준호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김 여사만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집에 돌아와서 준호한테 물었어요. 너는 엄마가 그렇게 부끄럽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요. 무슨 상황? 엄마가 정직하게 일해서 널 키운 게 잘못된 거야? 준호는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날 밤 정말 잠 못 잤죠. 내 아들이 날 부끄러워한다니.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상견례 이후로 준호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와도 말수가 줄어들었고 한복집 얘기만 나오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결혼 준비 얘기도 혼자서 다 결정하려고 했죠. 엄마, 결혼식장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웨딩드레스도 신부가 직접 고르고요. 뭐든지 저를 배제하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해서 어머니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결혼식 때 오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결혼식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 결혼식에 어머니가 오지 말라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나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상대방 집에서 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는 게 뭔 소리예요? 제가 시장 상인이라서 부담스럽다는 거겠죠. 아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정말 속상했어요. 준호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엄마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라니요. 아들 결혼식에 어머니가 참석하는 게 별개의 문제라고 하다니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엄마는 평생 숨어서 살라는 거니? 내가 결혼한다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준호도 말끝을 흐렸어요. 본인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겠죠. 며칠 후에 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든 한복을 예단으로 준비했거든요. 며느리한테 주려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거였어요. 최고급 원단에 금실로 술을 놓았죠. 한 달 넘게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죠. 전통 혼례복으로 만든 거였는데 정말 예술품 같았어요. 제가 봐도 완벽했거든요. 준호한테 가져다 줬더니 표정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며느리 예단이야. 엄마가 직접 만든 한복이야. 한복이요? 한복이라는 말에 준호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요즘에 누가 한복을 예단으로 해요? 왜? 우리 전통 의상인데. 뭐가 문제야? 시대에 안 맞아요. 시대에 안 맞다니요. 우리 전통이 시대에 안 맞는다고 하다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준호가 그 한복을 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던졌어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제가 한 달 넘게 정성 들여 만든 한복을 쓰레기처럼 버린 거예요. 준호야, 소리를 질렀지만 준호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엄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에 맞게 살아야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니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 현실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일로 아들을 키우고 성공시켰는데 말이에요. 바닥에 떨어진 한복을 주워 들었어요. 금실이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어요. 제 마음도 그 한복처럼 찢어진 기분이었죠.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일이 그렇게 부끄럽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상황을 고려해야죠. 상대방 집안 수준을 생각하면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상대방 집안 수준은 높고 우리 수준은 낮다는 얘기였어요. 시장 상인은 수준이 낮다는 뜻이겠죠. 제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니요. 그럼 엄마가 그 수준 높은 집안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혼자서 어떻게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건 다른 문제고요. 다른 문제라니요. 편할 때만 엄마고 불편하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소리가 어디 있나요? 그날부터 준호는 집에 아예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만 간혹 보내더라고요. 바쁘니까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요. 민호한테 물어봤더니 민호도 애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형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스트레스요? 결혼 준비 때문에? 아니면 어머니 때문에?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직하게 일해서 아들들 키운 게 잘못인가요? 한복집 운영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바닥에 떨어뜨린 한복을 보면서 울었죠. 제 인생이 그 한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숨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준호가 저를 무시하고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한 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초라한 존재일까요? 시장 상인이라서 부끄러운 존재일까요? 그런데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준호가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일부러 말 안 한 게 있었죠. 제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말이에요. 한복집을 30년 넘게 운영하면서 번 돈이 적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축할 수 있게 됐죠. 조금씩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10년 전에 상가 건물을 샀어요. 시장 근처 3층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와요. 준호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또 5년 전에는 아파트도 샀죠. 강남은 아니지만 괜찮은 지역의 30평 아파트였어요. 현금으로 샀어요. 대출 하나 없이 말이죠. 이것도 한복집에서 번 돈으로요.
아들들은 제가 그냥 시장에서 간신히 먹고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가난한 어머니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제가 꽤 부자였거든요. 왜 말 안 했냐고요? 아들들이 제 돈에 의존하길 바라지 않았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길 원했죠. 그래서 계속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준호 명의로 된 통장도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용돈이라고 주면서 조금씩 모아둔 거였죠. 지금 그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준호는 모르고 있지만요. 민호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어려울 때 쓰라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제가 숨어서 도와줘야 하나요? 그날 은행에 갔어요. 준호 명의 통장을 해지했죠. 민호 것도 마찬가지로 해지했어요. 제 돈은 제가 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집에 와서 계산해 봤어요. 상가 건물, 아파트, 예금 다 합치면 15억 정도 됐어요. 30년 넘게 한복집 하면서 모은 돈이었죠. 내가 그렇게 초라한 존재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15억을 모은 사람이 초라하다고 할 수 있나요? 준호가 평생 벌어도 이만큼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화가 났어요. 정말 많이 화가 났죠. 제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준호는 제가 가난한 시장 상인인 줄 알고 무시하는데 사실은 준호보다 훨씬 부자였거든요. 다음 날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 만나자. 바쁜데 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준호가 마지못해 왔어요. 표정부터 귀찮다는 게 역력하더라고요. 뭔 급한 일이에요? 앉아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죠. 준호야, 엄마가 얼마나 가진 게 있는지 알아? 뭔 소리예요? 엄마가 시장 상인이라서 가난한 줄 알지? 준호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통장 몇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거 봐라. 준호가 통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예금 통장이야. 15억. 준호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15억이나 가져요? 응. 한복집에서 번 거야. 30년 넘게 모은 돈이지. 준호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기가 무시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기보다 훨씬 부자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 푼, 두 푼 모았지.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 준호가 뭔가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말이에요. 엄마, 이제 알겠니?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상처는 다 받았거든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엄마를 무시한 거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부끄럽다고 했잖아. 준호가 할 말을 못 찾더라고요. 자기가 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은 거겠죠.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내가 평생 모은 게 누구 덕에 쌓인 건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그렇게 부끄럽니? 시장 상인이라서 부끄럽니? 준호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15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엄마가 가난한 줄 알고 무시했지? 이제 돈 있는 줄 아니까 달라지는 거야? 그때 정말 실망했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제 재산을 알고 난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김 여사가 한복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좀 어둡더라고요. 평소랑 다른 느낌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늘은 좀 복잡한 일로 왔어요. 김 여사가 주저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아들 결혼 얘기 때문인데. 아, 준호 결혼 얘기구나 싶었죠. 상견례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준호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김 여사가 한숨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상한 소리라니 뭔가 불안했어요. 어머님이 결혼식에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김 여사가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시장 상인인 어머니가 부담스럽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역시 그런 얘기를 했구나 싶었어요. 김 여사 앞에서도 그런 소리를 했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죠. 김 여사님, 미안해요. 우리 준호가 정말 버릇없이 굴었네요. 아니에요, 사장님. 사실 제가 오늘 온 건 뭔가 더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친구 결혼식에 갔거든요. 그때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한복을 입고 갔어요. 아, 예전에 맞춰드린 한복 말씀이시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 한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디서 맞췄냐고, 정말 고급스럽다고. 기분이 좋았어요. 제 솜씨를 인정받는다는 게 항상 기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가게 이름이랑 주소까지 알려줬어요. 벌써 세 분이 한복 맞추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김 여사가 제 한복집을 홍보해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김 여사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실력 좋은 분이 계신데 왜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걸까?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김 여사도 준호 행동을 이상하게 보신 거였죠.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여사님, 저도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분도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김 여사 말씀이 계속됐어요. 오히려 존경했어요. 혼자서 자식들 키우시면서 정직하게 사시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문제는 제 직업이 아니라 준호의 생각이었다는 걸 말이죠. 김 여사 같은 분은 시장 상인도 존경할 수 있는데 준호는 왜 그럴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김 여사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호가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준호가요? 네. 그래서 만났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얘기를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눈물을 흘렸다고요? 준호가? 뭔가 있었나 보네요. 뭐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사실은 대단한 분이라고.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 재산을 알고 나서 달라진 거구나 싶었어요. 돈 때문에 달라진 거라면 더 실망스러웠죠. 그런데 이상한 건 김 여사가 계속하셨어요. 돈 얘기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만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 여사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꼭 오시라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없이는 결혼식을 못 하겠다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지 말라고 했던 준호가 갑자기 꼭 오라고 한다니요. 뭐가 그렇게 준호를 변하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여사가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사장님께 맞춰달라고 하더라고요. 신부 어머니용으로요. 정말요? 네. 제가 입었던 한복처럼 고급스럽게 만들어 달라고요. 그때 한복을 보고 정말 감탄했다면서요.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준호가 진짜로 깨달은 거구나. 제 실력을, 제 가치를 말이죠.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처는 이미 다 받았거든요.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김 여사가 가신 후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좀 만나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간절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전화로는 안 돼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죠. 하지만 기대는 안 했어요. 준호가 한복집으로 왔어요. 몇 달 만에 오는 거였죠.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뭔가 후회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바쁘거든.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뻔한 얘기더라고요. 제 재산을 알고 나서 하는 말 같았어요. 돈 때문에 달라진 거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준호가 울먹이더라고요. 김영희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김 여사가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엄마 한복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사람이 감탄했다고요. 그리고 엄마처럼 훌륭한 분을 부끄러워하는 제가 이상하다고, 정말 바보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 끝났어. 엄마, 결혼식도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안 갈 거야. 엄마, 제발 오세요. 엄마 없으면 결혼식 못 해요. 너 며칠 전에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왜 오라고 해?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가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무릎 꿇는다고 해서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에요. 일어서, 보기 흉하게 왜 그래?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계속 꿇고 있어. 나는 일해야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준호는 정말로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와서 어머, 저분 왜 저래요? 물어보더라고요. 창피했지만 준호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일어서라고 했잖아. 엄마가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이미 늦었어. 늦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앞날은 내가 책임져라.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민호가 들어왔어요. 형이 왜 여기서? 민호도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희 형이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어. 형, 일어나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민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형을 용서해 주세요. 형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다 되는 줄 아니? 그래도, 민호야, 너도 형처럼 생각하니? 엄마가 부끄럽니?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엄마 자랑스러워요. 민호는 달랐어요. 준호와는 다르게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친구들한테 자랑하곤 했죠. 그럼 너는 괜찮고? 네, 저는 엄마 일 계속 도와드릴게요. 한복집도 같이 할게요. 민호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준호가 드디어 일어났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말로요. 너는 됐어. 내 일이나 잘해. 차갑게 말했죠. 엄마, 정말 한 번만. 준호야,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준호가 귀를 기울였어요. 내 바느질 한 땀 한 땀 속에 너희를 키운 내 인생이 들어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어요. 그걸 부끄럽다 한
내가 내 진짜 상처다. 준호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알겠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면 결국 잃는 거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거였죠. 준호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민호도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들은 얘기인데, 준호 결혼이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집에서 파혼을 통보했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준호 태도 때문인 것 같았어요. 김 여사한테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너무 이상하게 행동해서 딸이 싫어했대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랑은 결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아내도 무시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준호는 그런 걸 배워야 했어요. 결혼이 무산된 후에 준호가 한복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걸었어요. 그냥 구석에 앉아서 제가 일하는 걸 지켜보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 좀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 뭐든 좋아요. 심부름이라도.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계속 와서 청소도 하고 손님들 차도 끓여드리고 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풀렸죠.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지금 알았니?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엄마 솜씨가 이렇게 대단한 줄도. 준호가 제 일을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복집에서 자랐지만 정작 제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 한복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 한 달 동안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호가 놀라더라고요. 그때부터 준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엄마, 이 바느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무늬는 무슨 의미예요?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해줬어요. 하지만 준호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죠. 이건 매화 무늬야. 추위를 이겨내고 피는 꽃이라 인내와 희망을 뜻하지. 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준호가 감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한복집 일 배우고 싶어요. 너? 네, 정말로요? 이런 아름다운 일을 왜 몰랐을까요? 하지만 쉽게 허락할 수는 없었어요. 너 회사는 어떡할 거야? 회사 그만둘게요. 미쳤니? 대기업 과장 자리를 왜 그만둬? 엄마처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돈만 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너 며칠 있으면 또 마음 바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로 하고 싶어요. 그럼 1년 동안 도와봐.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면 그때 생각해 볼게. 준호가 정말로 1년 동안 한복집을 도왔어요. 회사는 휴직계를 내고요. 처음에는 서투르더니 점점 늘더라고요. 특히 손님 응대를 잘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만든 한복입니다. 30년 경력의 최고 기술자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준호를 보면서 마음이 좀 풀렸어요. 민호는 원래부터 제 일을 도와줬었죠. 주말이면 와서 청소도 하고 손님들 주차 안내도 하고요. 엄마, 저는 공무원 계속하면서 틈틈이 도와드릴게요. 두 아들이 모두 제 곁에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비록 준호와는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죠.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엄마가 절 완전히 용서해 주신 건 아니죠? 맞는 말이었어요. 아직도 완전히 용서는 안 됐거든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용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거야. 내가 정말 변했는지 말이야. 네, 평생 엄마께 잘할게요.
정말로요. 지금은 준호도 한복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완전히 전업은 아니지만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죠. 손님들도 아들이 효자네요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민호는 여전히 공무원 하면서 틈틈이 도와주고요. 두 아들 덕분에 한복집이 더 활기차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어요.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했던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제가 한복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게 말이에요. 만약 준호 말대로 그만뒀다면 지금의 깨달음도 없었을 거예요. 한복집은 제 인생이에요. 여기서 두 아들을 키웠고, 여기서 제 가치를 증명했어요. 그 누구도 이걸 부끄러워하라고 할 권리는 없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나네요. 내 바느질 한 땀 한 땀 속에 너희를 키운 내 인생이 들어있다. 그걸 부끄럽다 한 내가 내 진짜 상처다.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특히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말이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제가 굴복해서 한복집을 그만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준호는 끝까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과 가치를 끝까지 지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완전한 화해는 아직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준호가 정말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예전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요.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그 누구도 부끄러워하라고 할 수 없는 제 소중한 인생 말이에요.